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원래 오늘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났을 텐데, 오늘이 이제 8월 CAT 1, 2급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CAT 1급을 띄워놨는데 벌써 시험 문제 공개됐나? 네,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문제 형태 보면은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건 2024년 5월 11일, 그쵸? 5월 문제예요. 5월 11일이고, 그때 당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2교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1교시 문제예요. 이 영상에 달린 댓글에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1교시 영상은 없냐,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고, 당연히 저는 매달 1, 2교시 2개 중에 하나만 찍습니다. 하나만 찍고,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기왕 찍을 거면 그냥 1, 2교시 둘 다 찍어주지. 그걸 있냐 없냐 물어보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절대 저는 2개를 찍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1교시하고 2교시는 난이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같은 형상이 나와요. 단지 뭐 방향성이라든가 뭐 치수 값이라든가 이런 것만 달라지고,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만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제가 2교시 중에 1교시만 올렸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학습했다 그러면 그걸 응용해서 반드시 나머지 교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영상을 보고 한 학습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아직 반복적으로 연습이 더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학생분들이 가장 잘못 판단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이라는 게 강사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강사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의 그 학습에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 지식이 학생 자신의 것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강사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번 교육을 할 때마다 강사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그걸 듣기만 한다면 그 학생은 평생 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제 1개 교시만 해요. 그래서 1개 교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봐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걸 응용해서 2교시를 풀어라.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분한테도 제가 댓글로 답변을 달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제가 제가 쉬는 날만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언제 찍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만약에 일이 있다, 집에 일이 생기면은 그것도 또 언제로 미뤄질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번 주말에 일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한테도 그 영상을 기다리지 말고 그 2교시 올린 거를 가지고 응용해서 풀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시험 보러 가실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습자가 이제 어떤 영상을 보고 교육할 때 가장 크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강사가 찝어준 답에서 강사가 하는 방법, 거기에 집중해요. 이 사람이 여기를 수정해야 돼. 이게 1급이니까 여기를 수정해야 돼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거기를 수정해야지? 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정하래. 그럼 여기를 수정해야지. 어떤 명령을 썼어? 그 명령을 어떻게 썼어? 여기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순서와 방법, 그리고 기능,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데, 영상을 보고 교육하실 때 거기에 집중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디를 수정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할 때, 영상에는 설명이 안 나오지만 제가 저기를 수정해야 된대. 그럼 쟤는 왜 저기를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추론해내야 돼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를 수정한다고 결정했으면 제가 명령 저걸 써서 수정을 한대. 야, 그럼 쟤는 왜 저 명령을 쓰려고 했을까? 제가 설명하지 않는, 제가 어떤 방식을 선택했을 때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곱씹어야 돼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 영상을 몇백 번을 보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려면
그건 여러분들 결국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돼요. 근데 본인 스스로 판단하려는 노력,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해버리면 결국 그건 습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설명을 하면 그 설명 너머에 있는 그것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라. 만약에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셨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교시 문제를 풀든 2교시 문제를 풀어드리든 어느 하나만 풀어드리면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 2교시 다 풀어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1, 2교시는 방향만 바뀌었지 기준은 똑같잖아요. 기준은 똑같은데 그래서 내가 1, 2교시 문제를 다 풀어줘서 1, 2교시 문제 다 난 또 이렇게 생긴 건 똑같이 풀 수 있어라고 하면 결국은 시험 때는 못 풀잖아요. 왜냐면 CAT 시험의 특성이 단 한 번도 똑같이 생긴 애, 비슷하게 생긴 애 나올 수 있을지언정 똑같이 생긴 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기준이 다 달라져요. 근데 2교시 문제를 보고 1교시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했더니 기준이 놓여져 있는 위치, 그러니까 댓글 달린 거에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문제의 형상이 똑같고 수정하는 포인트가 똑같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준이 다르다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그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다르다는 표현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기준이 다를 수가 없어요. 형상이 똑같고 수정하는 포인트가 똑같기 때문에. 단지 그 기준이 놓여져 있는 평면의 방향이 틀릴 뿐이에요. 그러면 전 문제에서 봤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그걸 제대로 응용을 한다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더 악조건이죠. 왜냐면 아예 다른 형상이 나오니까. 말 그대로 형상이 다르다는 얘기는 기준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 자체가 아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용되는 수정 명령도 다 달라질 것이고 다 달라져요.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데 1교시 걸 보고 한 다음에 2교시 걸 못 푼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런 기준 자체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시험 보러 가면 당연히 판단이 안 되죠. 단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문제가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아직은 시험 보러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댓글도 달았어요. 만약에 제 그 2교시 영상을 보고 1교시 영상을 푸신다면 시험은 못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되는 거는 이제 그분이 그 뒤에 이제 그거의 답변을 이제 좋게 달아주셔가지고 찍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답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학생분들은 아니 내가 그냥 알려달라면 알려주면 되지 뭐 저렇게 주저리 애가 말이 많어.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은 시험을 못 보실 겁니다.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다행스럽게 이제 그분이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제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2교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몇 번을 반복해서 보고 결국은 이제 제 이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답을 찾아서 해결했기를 좀 바랍니다. 문제를 푸셨길 바래요. 그게 가장 바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이 영상을 좀 참고해 보셔야겠죠. 이 영상은 지금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이 2교시 2024년 5월 11일 CAT 1급 문제 1번이죠, 이거. 첫 번째 문제. 이거 2교시 보신 분들은 가급적 보지 마세요. 영상 올리기는 하지만 가급적 보지 마세요. 이 조회수 안 나와도 돼요. 그 2교시를 보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보고 끝을 내야 됩니다. 이거를 2교시를 봤는데 이 영상을 본다라는 건 진짜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보시면 안 된다. 보지 않고 승부를 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 5월 11일 CAT 1급은 요거 지금 1번 문제 요거 이제 수정하고 최적 구하는 데까지 하고 끝낼 겁니다. 질문을 받은 건 오로지 이제 그 영상 하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나머지 건들은 당연히 안 찍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설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찍겠습니다. 자, 뭐 템플릿 제공되는 건 마찬가지 이거 없고요. 그다음에 도면 작성할 때 사용하는 이제 뷰 타이틀 블럭도 없습니다.
자, 일단 이걸 지우고 시작을 하겠죠. 선택해서 딜리트. 지우고 시작하고 이게 평면도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먼저 평면도의 치수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자, 그래서 DLI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145. 예, 맞네요. 그리고 이제 요 끝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를 딱 재면 예, 이게 안 맞죠. 101.33.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소수점이 나왔다 하면 이거를 지금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격 급하신 분들도 이제 요 선 어떻게든 다운, 요 선을 구성하는 면을 어떻게든 움직여가지고 요걸 다운 시키겠다라고 지금 당장 생각을 하시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길이를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길이를 강제적으로 수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여기서 여기 요 부분에 이 두께 그리고 문제에서 보이는 이 두께가 달라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선의 경사 여기가 좀 더 누워 있어. 이게 달라요. 그리고 요 라인에서 요 라인까지의 이 폭, 요 라인에서 요 라인까지의 이 폭도 비율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여기가 상당히 두껍죠. 그러면 저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의 치수가 바뀌면서 저 부분도 저렇게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고 튀어나왔어요. 여기는 딱 맞았는데, 요거 이제 설명 듣고 나서 잠깐 이거 스탑하고, 이제 2교시 영상 가서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이렇게 안 맞는데, 요게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 요 각도의 기준 치수가 되고, 기준 위치가 되거든요. 요 점이. 이 도면에서. 보면은, 요 사선의 이 점의 위치도 몰라요. 이 점의 위치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근데 각도가 써 있어요. 그러면 저 선은 지금 뭐예요? 요 점에 딱 닿아서. 위치의 기준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건 다른데 어딘가가 수정이 돼서 안 맞는 상태가 됐고, 결국은 저기가 맞아지게 수정이 돼야 된다. 다른 어떤 거를 수정을 해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남은 치수 이제 확인할 거 이거 하나죠. 54. 요렇게. 그쵸? 땅 땡기면 안 맞죠? 안 맞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2교시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상태에서 이 각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요 꼭지점에 맞아야지 이 꼭지점이 축이 돼요. 이 꼭지점이 축이 되고 나서 이 각을 수정을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 점의 위치는 몰라요. 여기서만 모르는, 이 도면이 잘못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몰라요. 아는 건 여기서, 문제에서 아는 건 여기인데, 지금 이 상황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제 저한테 이 질문을 하신 구독자분이 한 사선의 각도의 그 기준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게, 여기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 요 테이퍼 기준 얘기하시는 건가? 요쪽 테이퍼. 뭐 아마 둘 중에 하는 것 같아요. 사선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기준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요거 아니면 여기 테이퍼, 아마 이 테이퍼가 또 틀릴 거거든요. 그 테이퍼의 기준을 모르는 거 둘 중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틀린 거는 두 개를 발견했어요. 이거하고 이거를 발견했으나, 얘는 내가 고의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정할 수가 없고, 얘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기준 위치를 모른다라는. 그러면 이 상태로 놔두고 다른 치수들을 확인을 해야죠. 수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하게 수정할 수 있는 수정 기준을 알고 있는 부분부터 수정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잘못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뭐가 하나 잘못된 게 나오면, 얘를 수정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수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 막혀가지고 막 계속, 어디를 가지고 수정해? 그냥 여기를 가지고 수정을 할까? 그냥 여기를 가지고 수정을 할까? 실제로 잘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든 둘 중 하나 잡고 그냥 수정해버려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저희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든 얘를 지금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야 돼요. 지금이 저게 내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냐, 할 수 없는 상황이냐. 이거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문제에서 명확하게 기준 위치를 제시하는 데는 여기인데, 여기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기준 위치가 없는 거잖아요.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준 위치가 있어야지 하지. 이런 상황 판단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마다 다를 거잖아요. 문제의 형상이 달라지니까. 형상이 달라지면 이 판단 기준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제 풀이를 본 것만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건 못 푸는 거예요. 다음에 나올 시험 문제. 그쵸?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제가 지금 이런 판단을 내리는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추론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걸 느끼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일부 강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사람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당신 생각을 뭐 독심술해? 당신하고 어떻게 똑같이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도면은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통칙이라든가 작성 요령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정해진 룰 안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룰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판단되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그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도면에다가 내 생각을 그려서 주면 다른 사람도 100% 나랑 똑같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뭘 안다면? 이 도면을 작성하는 룰을 안다면. 도면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도면을 베껴 그리는데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에요. 도면이라는 것을 그리는 전체적인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규정한 약속, 그 룰, 그걸 내가 얼마나 100% 완벽하게 머릿속에 숙지를 하느냐예요. 그럼 거기에 되게 많은 룰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외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면을 많이 그리시면 돼요. 많이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그리시면, 그 룰은, 저도 그 룰을 외우려고 노력해서 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많이 그리고 연습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된 도면도 그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룰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우리가 막 수학 공식 무슨 역사 외우듯이 막 종이에다가 까맣게 빽빽하게 막 써가면서 막 몇 년에 뭐 이런 식으로 외웠다.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도면의 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도면 작업을 이어나가면서 그 룰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 그런 작업을 할 때 생각 없이 베껴 그리시면 그게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뭐 특정 자격 시험을 본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유를 들어드리는 건데, 이제 그 인벤터 자격 시험에서 나사 사이즈가 M4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벤터 자격 시험 지금 어떤 거 얘기하는지 제가 자격 시험 명칭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자격 시험 보는 학생들이 이제 불합격하면 이제 이의 신청해가지고 자기 뭐 틀렸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거기 이 사유에 나사 피치 틀림이 있어요. 나사 피치 틀림. 나사에 이제 피치라는 개념이 있죠. 나사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나사라는 거 찾아가지고 공부하세요. 피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원래 이제 나사 피치는 M4에 곱하기 0. 몇 피치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이 피치가 보통 나사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피치가 있고, 가는 나사라고 해서 그거보다 좀 더 촘촘하게 특수한 상황에 쓰는 피치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푼 애가 M4라고 써 있는데 가는 피치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감점을 하고, 이제 그 감점 사유가 나사 피치 틀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냐면, 당신이 문제에다 피치를 적었냐? 안 적었잖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받은 답변이 뭐냐면, M4라고 치수를 기입한 것은 미터 보통 나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에 있는 이제 나사에 대한 규정이에요, 규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나사류들은 나사의 피치를 별도로 적지 않아요. 그냥 M4 호칭만 적으면 이건 보통 나사다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대신에 가는 나사는 나사의 피치를 적어요.
가는 나사의 PC를 적는데 이제 이 학생은 이제 보통 M4라고 그냥 적었으면 보통 나사로 해야 되는데 가는 나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제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오니까 그러면 이 학생이 그걸 수긍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냐? 나는 인벤터를 학습해가지고 지금 인벤터를 쓰는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지 내가 왜 그런 제도 규칙까지 외우고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도면을 그리는데 그렇죠? 도면을 보고 도면을 해독하고 거기에 도면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문제가 도면으로 제시가 됐고 그럼 그 도면에 사용되는 그 전반적인 기능은 외우고 있거나 암기하고 있거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룰을 모르는 건데 억지를 쓰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랑 똑같이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님들, 어떻게 사람이 다른데 그럴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미 도면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제발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제도를 가르치는 강의를 그만하세요. 멈추세요. 당신들은 제도를 가르칠 자격이 없어. 제도가 뭔지를 모르는데 니들이 어떻게 제도를 가르치니? 그럼 말도 안 되는 황당무견. 남이 그린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걸 완벽하게 해요? 개떡 같은 소린 거예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뭐를 제대로 하면 도면에 대한 규정, 약속들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베껴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CAD 명령어 못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떤 순서로 명령어를 사용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이걸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이 도면에 관련된 모든 지식들을 알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되게 CAT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라는 거는 전혀 공부를 안 하세요. 제도에 있는 통칙, 룰 이런 것들 하나도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 있는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를 접했잖아요. 그리고 제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KES 규격에 있는 제도 통칙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서적에 나와 있는 제도의 방식도 다 접해보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규칙성, 룰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푸는 법을 본다? 그러실 거면 솔직하게 제가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제 구독자 떨어져 나가도 좋아요. 지금도 몇 명 안 되지만 떨어져 나가도 좋아요. 제 영상 조회수 떨어져 나가도 좋아요.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시간 낭비가 될 거예요. 의미 없어요. 다른 강사님처럼 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제 영상에 나오는 공식만 잘 보세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영상에 나오는 뭐 특정 공식을 파악을 해가지고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 합격은 할 수 있대 일은 못해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자격증 합격 왜 하는데요? 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 못해. 왜? 능력치가 안 됐거든. 공식 가지고 했거든. 그럴 거면은 이 영상 시간 날려가면서 뭐하러 봅니까? 차라리 나는 그렇게 단순하고 쉽고 간단하게 공부하겠다 라고 하면 공부하지 않는 게 맞아요. 시간 낭비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머리가 빠사져야 돼요. 막 복잡하고 이해 안 가고 짜증나야 돼요.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것도 없고 난관도 없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없고 너무 편해. 그러면 지금 학습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학습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내가 모르는 기능들을 익힌다라는 거는 어딘가 한 번씩 난관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난관이 없잖아요. 짜증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짜증 안 나는데 문제가 없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분들은 뭐냐면 천부적인 자질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흔히 적성이 맞다, 뭐 재능이 있다, 뭐 천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요 영상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되게 웃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야, 쟤는 뭐 당연한 걸 저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가죠. 네. 머리 아픈 것도 없이. 근데 그거는 이제 천재성, 재능 이런 걸 갖고 계신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 현상을 누가 보여준 걸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틀린 데가 두 군데씩이나 발견됐지만 아무런 수정을 안 하고 일단 넘어갈 거예요. 정면도로 갈 겁니다. 이렇게 딱 정면도. 정면도에서 이제 치수를 기입할 거면 이제 UCS 해가지고 V 엔터 해서 지금 현재를 정면도로 이제 바꿔줘야겠죠. XY 평면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 놓고 이제 DLI 해가지고 치수를 확인합니다. 자, 요 끝에서 이제 요 끝까지 80 맞고요. 그 다음에 전체 높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106 맞고요. 그 다음에 각도 요 각도 볼까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74도. 각도 맞네요. 각도가 맞았으니까 그럼 이제 요 선에서 요 선까지 거리도 한번 봐야겠네요. DLI 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R 회전 R 해서 여기서 여기로 찍죠. 이렇게 해서 57. 안 맞네요. 요거 안 맞아. 요게 안 맞는다. 그러면은 얘는 수정을 해줘야죠. 얘는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57이니까 얘보다 크네요. 크니까 8 정도 크네요. 8. 그쵸? 57에서 이제 8을 빼면 49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8을 얘를 이렇게 8 보내냐. 그쵸? 저 치수가 줄어드는 게 요거 한 가지가 있을 거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8을 보내냐.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디를 보낼까요?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어디를 보내는 게 맞느냐. 그러면 일단은 확인돼야 되는 게 이제 이 점이나 아니면 이 점, 이 점이나 아니면 이 점. 요 네 개의 점들의 이제 위치 중에 뭔가 하나는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위치가 맞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치수 기입 안 돼 있어. 그쵸? 여기 도면에 치수 기입 안 돼 있고 여기도 치수 기입 안 돼 있어. 그쵸? 얘도 파악 못 하고 여기도 치수 기입 안 돼 있어. 얘도 파악 못 하네요. 그러면 여기 치수 기입 돼 있네. 여기를 파악해야겠네. 여기 파악하려면 일단 여기서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파악하고 거기서 이 거리를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 나가는 거예요. 따져 나가서 저걸 수정할 땐 찾았잖아요. 근데 수정의 기준이 어디냐?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어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소거하잖아요. 여기 확인 안 되네. 여기도 확인 안 되네. 여기는 확인 안 되네. 여기는 치수 써져 있네. 확인이 되네. 판단을 하고 뭐예요? 확인하면 되겠지. 자, DLI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센터 중심까지 4분점 찍어주면 센터랑 동일한 거죠. 65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4분에서 어디예요? 여기 끝점까지 딱 와요. 그러면 53 맞네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 이 점이 맞고 각도가 맞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선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맞으니까 움직이면 안 돼. 그쵸? 움직이면 안 돼. 이 치수는 줄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이쪽으로 8mm를 가야 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를 하지만. 저걸 8mm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쟤를 8mm를 옮겨야 되느냐 라고 판단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런 판단들, 이런 생각들을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제가 안 풀어드린 다른 문제를 봤을 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가 내가 시험 보러 갈 수 있을 때다. 그때가 내가 이 기술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해서 도면을 그릴 수 있을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말해준 걸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돼.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여러분들 편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머리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싫잖아요, 그거. 근데 그 싫은 걸 해야 돼요. 도면을 그리려. 왜? 도면에서 같은 상황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도면을 그리는 매 순간 나는 새롭게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내가 확립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번 같은 걸 그리는 이유는 뭐예요?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니까 연습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학원에서 강사들이 예제 도면을 주고 그래야지 이제 어떤 기능을 가르치고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습할 때 캐드의 가장 큰 단점이 예제 도면에 너무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캐드 작업 자체가 남이 그린 도면을 베껴 그리는 게 캐드 작업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 캐드 작업은 남이 그린 도면을 베껴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작업은 안 시켜요. 그러면 이 베껴 그리는 와중에 내가 제대로 된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런 판단을 하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기능을 쓰고 옆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이 베껴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거 이제 8mm 옮겨야 되니까. 저거는 이제 기울어진 면이니까 뭘로 해줘야겠어요? 명령어 못 써야겠어요. 면 이동? 8mm? 근데 그러면 이게 경사지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동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내가 눈에 얘기지만 이동으로 저 경사지게 갈 수 있어요. 뭐 UCS를 바꿔서 보내도 되고 뭐 다양하게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속편한 거 면을 평행하게 간격을 띄우면 되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로 8mm를 안쪽으로 들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 면이 보이게 이렇게 돌려주고 솔리드 에디트 F 간격 띄우기니까 5 그다음에 어느 면? 요면. 아까 그 경사면 요면이죠. 요면.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이제 방향. 어디에요? 형상이 줄어들어야죠. 형상이 줄어들어야 돼. 형상을 파먹어야 돼. 8mm를 더 파야 돼. 저 경사를 유지한 채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옵셋에서 간격 띄우기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죠. 마이너스 8.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제가 ESC. 명령을 종료할게요. ESC를 딱 누르면 49로 딱 바뀌어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딱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 49.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안 된 치수 뭐예요? 요거 반지름. DRA에서 땅 찍으면 요건 측정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이교시 형상에도 똑같이 측정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걸 이제 플랫샷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화면을 다 이렇게 경사지게 돌려가지고 이쪽이 경사면에 뚫린 구멍이니까 이쪽이 뭐다? 타원이니까 반지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뒤쪽에는 정원이죠. 뒤쪽에 있는 정원을 딱 클릭해가지고 가면 반지름이 25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죠. 25일세 그러면 반지름 맞다. 그렇죠? 그럼 요 치수 수정됐으니까 이제 얘하고 델리트 지우고 여기 각도 틀어졌네요. 저거 이제 형상 수정되면서 이 각도 여기 이제 우리가 평면에서 했을 때 요 각도 기입했던 게 틀어졌네요. 얘는 지울게요. 틀어졌으니까 앞으로 이제 또 다른 거 수정하면서 또 틀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이제 평면도 수정할 때 다시 기입합시다. 저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확인됐어요. 그래놓고 이제 평면 아까 제가 다시 돌려봤는데 요거 돌려본 이유가 지금까지 수정한 거 수정했을 때 얘가 수정됐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솔직히 말하면 요거는 요쪽으로 안 와봐도 얘가 수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드린 건 요 뒤쪽이잖아요. 요쪽 여기잖아요. 지금 요 라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면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쪽이 전혀 수정 안 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걸 수정한 내용도 아직까지 이쪽에 있는 형상을 바로 잡는 데는 도움이 안 되더라. 그렇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우측면도.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에 있는 뭔가를 내가 바로 잡으면 올바르게 수정을 해주면 저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을 우측면도, 여기는 정면도. 자, XZ, 그 다음에 여기가 밑면도고,
반대로 가야죠. 이 상태가 맞네. 이 상태. 이 상태로 와서 지금 이제 평면도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이제 UCS를 바꿨으니까 여기가 평면도라고 나올 거예요. 정면도. 이 상태에 와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우측면도 요거잖아요. 이 상태니까 여기서 어설프 딱 눌러가지고 돌리고 롤을 한번 해줄게요. 롤까지 해주고 이 상태로 이제 치수를 측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UCS V 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XY 평면인 상태로 바꿔주고 이제 치수를 하나씩 측정을 해나가야죠. 그래서 DLI 해서 이제 여기서 요 끝에서 그쵸? 여기를 찍습니다. 어라? 43.33. 예, 그쵸. 안 맞죠. 안 맞아. 근데 이제 소수점이니까 뭐가 이제 다른 게 바뀌어야겠죠. 다른 게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여기, 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높이는 46. 예, 요건 딱 맞네. 그쵸? 요건 맞으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각도. DAN. 각도는 길이. DLI. 여기서 여기. 그쵸? 요게 50. 이것도 딱 맞네요. 그럼 됐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각도. DAN.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각도. 선택 안 되는 건 아마 저기 치수 기입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를 찍을게요, 여기를. 찍어서 이렇게 72.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밑에 여기 이제 치수선이 여기 겹쳐 있어가지고. 저것 때문에. 이거 지울까요? 치수선을 지울게요. 겹쳐 있어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DAN. 어차피 저긴 다시 확인해야 되니까. 평면도는 72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쵸. 이게 딱 봐도 이제 요거 양쪽 대칭이고 왜냐면 77, 77이니까 그리고 이제 얘도 대칭일 테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면 테이퍼를 했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전 영상에서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이제 2교시 영상에서도 예상을 했어요. 면 테이퍼가 들어갈 거고 지금 5도 편측으로 5도씩이 이제 틀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기준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영상을 한번 봤으면 그 기준은 똑같아요. 문제가 달라졌다고 이게 형상이 똑같은데 방향이랑 그런 것들이 틀어졌다고 해서 기준이 달라지진 않아요. 이게 이전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을 거냐. 근데 그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결국 이제 이 사선 여기서는 선이죠. 근데 이 면이죠. 결국은 이 경사면과 이 경사면의 각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바꿀 것이요? 아니면 여기를 기준으로 바꿀 것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게 쭉 이어진 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 면의 이제 끝과 끝이 저기니까 저거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좀 독특한 건 얘도 아니요, 얘도 아니라는 거죠. 얘가 아니고, 그럼 누구예요? 얘다. 즉, 이 점과 이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점의 치수를 쟀을 때 50 딱 맞아요. 그러면 이 사선이 여전히 여기 끝을 이 선의 양 끝점을 지나간다고 한다는 얘기는 저 위치는 바뀌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면 테이퍼건 로테이트건 제가 얘기했을 때 기준은 항상 뭐였냐면 그 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의 위치가 딱 맞아. 제대로 돼 있어. 그러면 그 점을 축으로 돌아야 돼요. 면이 회전을 할 때. 그 로테이트건 면 기울이기든 그러니까 면 회전이든 아니면 면 테이퍼 기울이기든 둘 다 똑같아요. 조건은. 그 경사선이 가지고 있는 각도를 가진 선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 중 치수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 점이 회전축이에요. 이거 이제 이 이론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그걸 문제에서 어떻게 응용을 해야지. 응용해서 찾는 거 아니에요. 그걸 숙지라고. 그래서 이 점이 길이가 맞니?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점의 위치 나와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39 그거 안 맞잖아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가 39가 나왔다. 이게 내가 여기를 딱 측정했을 때 여기가 39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면은 여길 축으로 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근데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얘는 바뀌어야지. 위치가 가야 돼. 왜 이만큼 줄어야 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아래쪽 아니요. 그럼 위쪽에 대한 치수가 뭐 나와 있나 어디? 뭐 평면도에도 거기 관련된 선이 이 선하고 이 선인데 이것도 위치 안 나와 있지.
그럼 뭐야? 여기는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네? 그럼 저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면은 일단은 위치를 기준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 결국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결국 이제 이 점하고 이 점인 거죠. 아, 저기의 위치가 맞은 채로 각도가 이제 72도가 77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이 면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우리가 치수가 맞는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쪽은 폭이 좁아지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리고 위쪽은 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면이 회전해야 된다. 이렇게 회전하면 이 각은 어떻게 해요? 벌어지죠. 벌어지니까 77도로 퍼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 양쪽을 동일하게 저렇게 해줄 수 있는 명령은 솔리드 에디트의 면 F에 기울이기 T다. 면 테이퍼. 기울이기 T다. 그럼 이제 T 했을 때 기준을 잡는 건 어딜 잡냐? 치수가 유지돼야 되는 면이 어디 있는 면이다? 여기 있는 면이다. 그러면 이 면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가 뭐예요? 선택되는 첫 번째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인장 방향을 이쪽으로 뽑을 거냐 아니면 이쪽으로 뽑아 줄 거냐. 두 번째 점을 여기 있는 점을 찍어서 아니면 여기 있는 점을 찍어서 어느 쪽으로 뽑아 줄 거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각도의 부호가 달라진다.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당긴다면 이쪽으로 당겨서 여기를 두 번째로 찍는다면 면 테이퍼에서 테이퍼 값 우리 5도 줘야 되는데 5도를 플러스로 주면 최적 이쪽에 있는 형상의 최적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방향으로 즉 형상이 깎여 나가는 방향으로 면이 회전한다. 플러스 값이면.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돼? 이렇게 하잖아. 형상을 깎아내야 되잖아요. 깎아내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당겼을 때 뭐? 플러스 5도가 된다. 만약에 내가 반대쪽 이쪽으로 해서 두 번째를 찍었다라고 한다면 이쪽의 최적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방향으로.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도가 돼야 한다. 요게 이제 면 테이퍼의 정확한 이제 기준이죠.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을 쭉 돌려서 솔리드 에디트 아이고 I가 빠졌네요. 자 F 뭐 T 테이퍼 그다음 면은 어느 면? 이면 그쵸? 그 다음에 휙 돌려서 이면 그쵸? 엔터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찍어야 되는데 어디? 그 가운데를 나누는 선이 어디? 여기잖아요. 여기. 이 경사와 이 경사가 만나는 이 포인트여도 되고 이 포인트여도 되고 이 포인트여도 되고 아니면 반대쪽에 이 경사랑 만나는 이 포인트여도 되고 이 포인트여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쭉 나오는 이 포인트여도 되고 아니면 요 아랫면이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여도 되고 상관은 없는 거죠. 어디든. 그렇죠? 이 면이 갖고 있는 점들 중에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면 위에만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어디 잡고 하면 여기 잡죠. 뭐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요거 딱 잡고 이렇게 밑으로 쭉. 자, 밑으로 잡아 당기는 건 요쪽이잖아. 요쪽으로 잡아 당기면 저쪽 아래쪽 최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야 되니까 그냥 5도. 그렇죠? 자, 그래서 엔터. 그렇죠? 제 말대로 아래쪽에 있는 최적이 휙 하고 줄어드는 게 보이죠. 위쪽은 휙 하고 반대로 넓어지죠.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ESC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각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하고 나면 여기는 안 틀어졌죠. 다행히 한쪽은 이제 바깥으로 반대 방향으로 뻗쳐 나갔는데 이쪽은 제대로 나왔어요. 77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 103도, 180도, 103도 빼면 77도. 그쵸? 그러면은 결국 맞게 수정됐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발견된 치수의 문제점은 전부 다 해소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위에 평면을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문제가 됐던 포인트 어딘가요? 여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딱 맞게 해소가 됐죠? 어라. 그쵸?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다른 부분, 그러니까 이게 형상이 어디가 바뀌면 보이는 모든 각도에서 그 부분은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솥으로 뭔가 주어졌다. 그리고 어떤 치수가 없이 어디 위치가 안 맞는 데가 있다. 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낼 수 있는 건 다른 데의 치수를 건드리면 얘가 제대로 건드려서 제대로 맞춰주면 그 위치로 돌아올 수 있다. 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맞아졌다. 그쵸? 자, UCS에서 엔터 2번 쳐가지고 원래 최초 상태로 돌려주죠. 왜냐면 지금 평면 상태가 이 상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수점 겁나게 나왔던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97. 그쵸? 예. 네. 제가 저기 뭐 땡기려고 뭐 노력 안 했는데 저 부분의 각도를 바꾸니까 면 테이프로 저 바꾸니까 97이 딱 나와. 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각도. 이 각도는 안 맞겠지. 안 맞을 거예요. 왜? 아까 쟀을 때도 50 나왔는데 여전히 50이지. 왜? 얘는 이제 수정해야지.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았잖아. 요 점을 축으로 돌리면 되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점도 치수가 없어서 기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점도 치수가 아니어서 기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여기가 딱 다 있더라. 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 각도가 나와야 하더라. 이게 54도가 되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겠네. 여기 축으로 이렇게 돼야겠네. 이렇게 돼야지 이 각이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돌아야 된다. 이렇게 돌아야 된다. 즉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저렇게 돌아야 된다. 저 방향성을 잘 기억해야죠. 왜냐면 저 방향성을 기억을 해야지 내가 각도의 부호를 플러스를 할 거니 마이너스를 할 거니를 잡아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고 이제 요건 면 회전으로 해주면 되죠. 면 회전. 솔리드 에디트. 자, F. 회전 R. 자, 이면. 그쵸? 이게 그 경사면이죠. 이면. 돌려줄 거예요. 엔터. 축은 어디로? 요 바닥에 있는 여기. 얘를 축으로. 축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얘를 위로 쭉 당길 거냐, 아래로 당길 거냐인데, 여기서 내가 첫 번째를 여기를 찍었잖아. 그러면, 요 위쪽으로 와서 두 번째를 찍으면 뭐예요? 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방향. 만약에 아래쪽으로 와서 두 번째를 찍으면 뭐예요? 내가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는 방향.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면이. 이게 반시계 방향이 되려면, 지금 저렇게 도는 게 반시계 방향이 되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각도값에다가 부호를 붙이지 않고 그냥 바로 쓸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이제 직교를 켜고 위로 쭉 당겨서 클릭. 그 다음 몇 도? 4도. 엔터. 돌았죠. 자, 그리고 나서 ESC. 평면도. 자, 각도는 틀어졌어요. 근데 끝자리가 6으로 끝나는 거 보니까 54를 빼면 180이 나오겠죠. 180, 54를 빼면 126이 나오겠죠. 자, 혹시 모르니까 DAN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합시다. 다시 각도를 딱 기입해서 54도가 나오고 이 끝점이 딱 맞는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여지껏 우리가 이제 수정하려고 했던 치수가 모두 다 수정이 되었다. 그쵸? 수정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치수 확인, 치수가 아니라
최적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정답 띄운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정답을 띄우고 오겠습니다. 자, 정답이 이제 이렇게 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 확인해야겠죠? VOLUM. 자, 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러면 이제 697384, 그 다음에 0893, 697384, 0893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2D 도면 만들어서 이제 제출 파일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이후의 과정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 3, 4, 그 다음에 문제 5, 6 또 풀이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이건 요청이 와서 찍는 거지, 요청만 안 왔다면 죽었다 깨나도 저는 절대 올려드리지 않을 거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1교시 문제를 올리든 2교시 문제를 올리든 어떤 거 하나만 올려서 그거를 학습을 하시고 뭐 1교시 때 제가 1교시로 올렸다 그러면 2교시 문제를 혼자서 풀었을 때 안 풀린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학습하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뭔가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학습을 하지 않으셨다 가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온라인의 한계이기도 해요. 온라인 콘텐츠는 이제 제가 작업하는 방식을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 어떤 설명을 하려면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 영상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지라는 제가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은 그 안에 깊은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영상을 봐줘야지 온라인 컨텐츠는 도움이 돼요. 진짜로.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영상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다 보면 되겠지? 예, 제가 장담하지만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는 그 누가 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답을 내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지예요. 그러려면 그걸 이루기 위한 과정 자체도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지, 단순하게 여러분들 머리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남이 한 걸 보고 따라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습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의해서 활용을 하셔라. 혹시나 이제 독학하시고 온라인 위주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영상 이거 최적 구하는데 영상 찍는데 지금 거의 1시간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문제 내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오래 걸린 이유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최대한 끄집어내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는 오래 걸린 거예요. 이거 그냥 풀면은 30분도 안 걸립니다. 30분이 뭐예요? 훨씬 금방 끝나요. 요 이제 형상 수정하고 최적 구하는 거는 거의 10분 내에 끝날 거예요. 이거. 제가 하니까 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아직 스스로 판단하는 데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 기준이 뭐지? 원인이 뭐지? 뭘 가지고 수정을 해야지? 어떤 명령을 가지고 수정해야지? 이걸 고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계속 작업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연속적으로 막 이어서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니까는 명령어 못 써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실제 작업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뭔가를 판단하는데 미숙하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오래 걸려서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